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스를 말씀드립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이제 자세히 판결문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판결문이라는 것이 원본 그대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받고요. 뭐 여타 다른 기사에서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다뤄지고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경로는 충분히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주가 향방이죠. 주가 향방이 이제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소 여부가, 식약처의 항소 여부가 제일 중요하죠. 이 건에 대해서 항소가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쉽지 않습니다. 막 그 건에 대한 말씀 드리고, 라 회장의 기사상에 발언하고요. 네, 그리고 주주연대 강 대표 동영상의 요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보면서 다음 주를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승부주도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거 꼭 청취하셔서 좋은 참고도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이처스부터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과 끝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국면을 지금 현재 네이처셀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쌓이는 텔방에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꼭 문자를 주셔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방향 설정을 잘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라 회장 건과 관련이 된 그런 기사건이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히트 뉴스를 통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항소 여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항소를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절차적인 불공정성이 개입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죠. 오일환이가 끼어서 경쟁업체 대표가 끼어서 반려하도록 유도한 건에 이 절차적인 하자를 법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죠? 객관적인 삼자가 지적을 한 거예요. 권위 있는 삼자가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쉽게 항소가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항소를 하면은요,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고등검찰청의 내부 승인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항소를 하려면 실제로 고등검찰청에서 사전에 내부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 마음대로 항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그랬지만은 정부가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 이런 건의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때도 기본적인 기조는 항소를 자제하라는 건의 내용이 여러 번 나왔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기사건, 지금 보시는 기사건도 이제 그 건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니까 정부 자체에 항소 자제하라는 건의 움직임, 그 대통령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정책 권력, 이걸 생각하면 함부로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거, 요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 대표 발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식약처 항소하면 1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라 대표. 그죠? 여러분, 여기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이야기 나옵니다. 라 대표.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다른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민사소송을 청구할 거다. 국가가 배상을 하라. 1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네 가지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섣불리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자체는 식약처에서 항소를 안 하면 결국 이거 재심사로 가서 허가를, 국내 허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항소를 한다는 이야기가 없거나 이게 확인되면 시세 크게 낼 거란 말이에요. FDA 임상 허가 여부에 상관없이
FDA 임상에 상당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국내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히트 뉴스에 나온 이야기가 결국 이제 그런 건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 대표가 영상을 또 하나 올린 게 있죠.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크립트를 일단 보시면 요게 스크립트 전문입니다, 여러분. 네, 아마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보시고 스크립트도 아마 보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 일단 요약을 하면 자, 요약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요약을 하면 기본 뭐 골격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재판부 주문 및 소송 개요 해가지고 쭉 나왔고요. 네, 이거는 이제 판결문에 대해서 강 대표가 올려준 거죠. 재판부가 인정한 식약처의 3대 위법성 해서 쭉 나왔습니다. 큰 골격은 제가 말씀드린 거네요. 그리고 심사 과정의 비리 및 방해, 공작, 폭로, 약심 회의록 분석한 결과 그리고 결론 및 향후 전망해서 강 대표 같은 경우 주주연대는 재신청 시에 100% 허가를 안 줄 수 없다. 자, 요건에 대한 의견을 동영상으로 제시를 해 주신 겁니다. 이 강 대표가. 그 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수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량은 엄청 많아요. 25만 대입니다. 근데 이게 공매도를 쳐가지고 그 다음 날로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당일에 초단타 매매를 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 공매도이기 때문에 시세가 금요일날 쭉 뻗어나가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부담도 없는 거고요. 공매도 잔고는 지금은 이제 아직 안 나오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공매 잔고가 나올 거예요. 그걸 보고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매나 대차는 지금 상황에서 이 하찮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치우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 수는 있습니다. 이 공매나 대차권 때문에.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뭐 항소 안 한다든가 또는 FDA 임상권에 따라서 주가는 결정이 되는 거지 공매나 대차가 주가의 방향을 가리킬 수는 없다. 방향을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린다면은 이제 항소권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재료들 있죠. 그리고 주가 움직임에 따른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셔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어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짜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꼭 문자를 주셔서 같이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승부주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좋은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그 적합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그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2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의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은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두 달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